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항식의 사칙 연산, 다항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까지 해보고 이제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항등식이라는 걸 다시 배워볼 건데, 우리 항등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항등식에서 좀 더 심화해서 나머지 정리까지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항등식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좀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이 식에는 등호가 있는 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하는 부등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항등식과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존재인 방정식,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방정식은 특정한 값에서만 참이 돼요. 특정한 값에서만 참이 돼서 1차 방정식은 해가 1개, 2차 방정식 해가 2개, 혹은 1개, 0개 이런 식으로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은 뭐가 있었냐면 2x 플러스 2x는 3x 이런 게 항등식이다 라고 배웠어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정리했을 때 똑같아지는 식을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요 개념 그대로 요거를 한번 보면 요 식은 항등식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빼기 1에다가 더하기 1하니까 정리해서 좌변 우변 모두 x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항등식이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얘는 항등식일까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 부분이 확연하게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일단 항등식이 아닌데요. 이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는 1이고 우변은 0이죠. 근데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2고 2죠.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좌우변의 값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항등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것을 항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번에서 요것과 요것이 항상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 B도 0, C도 0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0을 대입하면 얘는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은 0이니까 당연히 얘는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1 넣어도 0, 2 넣어도 0 이렇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도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식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비교되는 대상끼리 얘랑 얘랑 서로 같고 얘랑 얘랑 서로 C와 C'도 서로 같아야만 우리 항등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A와 A'이 같고 B와 B'이 같고 C와 C'이 같아야만 항등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성질을 알아본 이유는 이 두 가지 단서가 이따가 문제를 푸는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변이 0일 때는 개수가 다 0이어야 되고, 왼쪽 오른쪽에 둘 다 식이 있을 때는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 항등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 비교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알 필요는 없는데 때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모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우리가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를 써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요 풀이 방법은 일단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을 정리해서 서로 개수가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 풀이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수치 대입법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얘는 우변을 잘 봤을 때 x에 0 집어넣으면 요거 확 사라지죠. x 0 집어넣으면 얘 확 사라지면서 얘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0 되는 게 보이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되죠. 얘 1 넣어도 0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런 숫자들을 대입해서 여기 우변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 비교법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이 좀 풀려 있는 상태여야 돼요. 전개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은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은 한번 전개해 볼게요. 오른쪽 전개하면 bx 제곱에 한 번에 전개할게요. bc 더하기 1x 더하기 c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개수를 다 전개하고 나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b잖아. 그러면 얘는 b가 결국 2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괜찮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얘랑 같다고 하니까 뭔가 좀 금방 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힌트는 여기 좌변에 있는 상수항이 0이에요.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상수도 0이겠구나, c 플러스 3도 0이겠구나, 그러면 c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가 금방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b는 2고 c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a는 bc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bc를 곱하면 마이너스 6, 결국 a는 마이너스 5구나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는 한국말 그대로 어떤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이 수를 대입할 때 어떤 수를 대입하냐면 무작정 0, 1, 2 넣는 게 아니라 오른쪽 우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넣어서 날아갈 만한 것들을 찾아야 돼요. 예를 보면 x에 0을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사라지겠죠. 0을 넣거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질 것 같아. 두 번째 항을 보면 1 넣거나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질 것 같아. 1도 넣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세 번째 항을 보면 0 넣거나 1 넣으면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스캔을 쭉 해보니까 요 세 개를 넣으면 우리가 요 나머지 A, B, C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걸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이게 날아가고,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날아가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는 2c가 되니까 결국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1만 남고, 우변은 0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0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b에다가 여기 있는 이 항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b 곱하기 얘는 1이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니까 b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이 2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1을 집어넣으면 사라지는 게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만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죠. 결국 4는 2의 2가 되니까 a는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 대입법으로 풀었을 때 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으로 풀었을 때 편한 게 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려고 하면 마이너스 c를 넣거나 이래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 경우는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으로 풀고,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개해서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거 마이너스 1, 0, 1 대입하면 뭔가 없어지겠네,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하겠어, 이렇게 때에 따라서 맞는 풀이 방법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등식까지 알아봤고 오늘 우리 학습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머지 정리를 한번 배워볼 건데, 나머지 정리 진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꼭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인데, 나머지 정리는 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제 좀 풀어서 쌤이 글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다항식 f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우리 검산식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x-a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딴 건 다 안 궁금하고 나 얘만 궁금해, 얘만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얘를 날려주면 되죠. 얘를 날리기 위해서는 결국 x에다 뭐를 대입하면 다 날아갈까요?
그렇지. 아까 수치 대입법처럼 여기 a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우리 x에 a를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이 x에 a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기다 전부 다 a를 집어넣게 되면 r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 마저 읽을게요. 이때 위식에서 나머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x에 a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모두 x는 a를 대입하면 우리 여기 a 대입하면 fa는 여기는 0돼서 사라지니까 r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그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이 한 문장이에요.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a다. 이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을 덜렁 갖다 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로 써본 게 이 5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다음 장으로 좀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왔나요? 혹시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거기 계신 건 아니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예를 들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자, fx는 엄청 복잡한 이런 식이에요. fx는 x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묻는 문제예요. 우리가 원래 같은 경우는 나눗셈 하겠죠. 막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막 이렇게 쭉 나눗셈을 하겠지만 결국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린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강조할 사항은 우린 나머지만 궁금해요. 몫이 궁금하지 않을 상황일 때만 나머지 정리를 씁니다. 1단계, 몫은 궁금하지 않고 오직 나머지만 궁금하다면 번거롭게 나눗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안 나눠도 됩니다. 2단계, 이 fx를 몫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나머지 아까 전처럼 qx, r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나머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싹 날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랬을 때 x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렇죠. 0 되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게 싹 날아가면서 r만 남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넣으면 얘는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8, 플러스 2. 그래서 지워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2 나머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에요. 좀 풀만하신가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입니다. 이제 앞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뭐를 대입한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끝! 자, 두 번째 문제는 x에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끝이다. 3번 문제는 x에 무엇을 대입한다? 저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끝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러분, 미처 정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답을 봐버렸나요? 네, 이렇게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걸음만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x-a 말고 ax 플러스 b로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없겠지만 문제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ax-b로 나누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 배웠던 내용부터 먼저 할게요. 자, fx는 x-a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상황에서는 r만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뭐를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x에 a를 대입하면 이 x-a 곱하기 qx 이 부분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r만 남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x-a를 ax-b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럼 상황이 뭔가 비슷하죠. 아까는 얘를 날리기 위해서 x에 a를 대입했다면 이제 얘를 날리기 위해서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a분의 b를 대입해야 얘가 전체 0이 되면서 이게 싹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ax-b로 나누고 싶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그냥 b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a분의 b를 대입해야 ax-b 곱하기 qx 이 부분이 싹 사라지면서 r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바뀌든 상관없이 이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됐어요. 연습 한번 해보면 이제 감이 좀 올 거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다항식 fx 어쩌고저쩌고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x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잘 하시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0되는 x값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2x 플러스 1이 0 되기 위해서는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x는 2분의 1을 대입하면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린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자, 2번에서는 x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x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우리는 나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입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2초 있다가 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푸셨나요? 어차피 제가 풀어드리니까 혹시 손도 안 된 분도 계신가요? 네, 이렇게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는 제가 만들어드린 학습지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차피 여러분 문제 풀 거니까 요거는 강의 듣기만 하세요 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그냥 문제만 풀어주려고 하다가 예제를 같이 푸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것들의 총 집합이거든요. 자, 문제 읽어보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5이고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것을 f2는 5라고 나타낼 수 있으면 여러분 수업 잘 하신 겁니다. 우리 나머지만 궁금할 때 x에다 2 대입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째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읽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이다. 요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얘는 f-1은 마이너스 4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안 읽은 문제를 마저 읽어볼 건데 여기다 형광펜을 쭉 치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자,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그렇죠. 나머지는 1차식입니다. 1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 이하죠. 보통 1차식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차수 작은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문제 나왔을 때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요? 네, 2차식 혹은 2차식 이하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는 2차식으로 나눌 때만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얘를 2차식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나누는 검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x는 x-2,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qx라고 적고 나머지를 적는데 우리 나머지를 r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r이라고 적지 않고 나머지가 1차식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식의 일반식인 ax 플러스 b라고 적어줍니다. 얘는 지금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수치 대입법과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이게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x에 2를 넣으면 사라질 것 같죠.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이 f2가 되고 x는 2가 되면서 이 부분이 싹 날아가죠. 이 부분이 싹 날아가면서 여기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단서에서 우리 f2가 5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5예요. 아, 그럼 뭔가 감이 오시나요? 두 번째 x에 뭘 대입할까요? 우리 단서 얘는 써먹었으니까 그렇지, 이제 이거 써먹어야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이 f-1이고 우변은 마찬가지로 또 사라지죠. 그러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우리 f-1이 마이너스 4라 했으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좀 생략하고 결국 A는 3, B는 마이너스 1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니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답을 마저 정리하면 X에 3, B에 마이너스 1 넣어서 3X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한번 가지고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재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 아까 예제처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힌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단서는 요약하면 F1은 3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f-3일 때 -5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즉 x-1,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몇 차식이라는 거? 그렇죠. 1차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2차식으로 나누면 우리 몫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qx라고 두고 나머지 자리에는 r이라고 쓰지 말고 1차식의 기본식인 ax 플러스 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풀이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기억하고 있다면 첫 번째 x에 뭘 대입할까요? 그렇죠. 기본은 우리가 얘 몫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집어넣거나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없애버리는 게 중요해요. 자, 1 집어넣으면 좌변이 1, f1, 그 다음에 쭉 날아가면서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되죠. 얘는 이 힌트에 의해서 3이고 x는 또 -3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f-3은 이것도 날아가죠. 날아가면서 여기 x-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가 이 힌트에서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 b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얘가 4a는 8이니까 a는 2, b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 네, a는 2, b는 1 나왔으니까 우리 요 나머지 자리에 있는 1차식을 구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이 나머지, 즉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영상 끄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습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봤는데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고 혹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오픈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